안녕하세요. 미가쌤 아바타입니다. 오늘은 기문둥합 강의 14편을 올립니다. 열공하세요. 우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재를 충하는 사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있고 새가 있고 내가 만약에 우리가 삽목이라고 봅시다. 이번에는 그러면 소는 목생화죠. 네, 화가 손이고 그리고 손생재니까 재는 화생토겠죠. 여기는 재입니다. 그리고 관이죠. 관은 어때요? 토생금이니까 관이 사구금이겠죠. 네, 금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가 금생수겠죠. 일육수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인수죠. 인수. 우리가 저번에 육체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재성이라는 것 자체는 두 가지를 하죠. 재성은 재생관을 해주거나 나의 명예나 아니면 여자인 경우는 남편이라던가 그 명예를 내가 더 힘을 실어주는 재성의 역할을 하고, 만약에 재성이 관이 없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하는 일은 인수를 극하는 재극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는 재극인에 대한 성향과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인수를 극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극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게 없을 때 그럴까요? 중간에 생해주는 관이 없을 때, 그죠? 관이 없을 때, 관을 생하러 가질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극수를 하면서 인수를 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인수는 어떤 거예요? 나를 생해주는 인수가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해주는 것들 중에 인수는 우리가 흔히들 예를 들면 문서, 자격증, 아니면 나에게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유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정보 이런 것도 다 이제 인수에 들어가요. 이런 어떤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인수를 충하면 어떤 성향으로 가냐? 물론 소는 있겠죠. 그래서 손생재로까지는 갔는데 관이 없는 사람이야. 무관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인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를 극하죠. 인수를 극할 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재생관을 해서 관상생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나는 승진을 하고 싶거나 나는 바로 정보를 얻어내가지고 뭔가 편법을 이용하더라도 빨리 가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향이냐? 자, 이 재극인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가 되게 좋아요. 잔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윗사람, 우리가 윗사람이라자면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빨리 내가 유리하게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문서나 정보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많이 수집을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유리하게 사용하는 이런 방법도 들어가요. 아까도 재성을 충하는 사주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경제의 흐름이나 돈의 흐름을 잘 읽어서 투자, 사업 이런 쪽으로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본인이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돈을 단타로 빨리빨리 벌 수 있는 재능이 있듯이 이 재극인은 윗사람 내지는 내가 다른 어떤 거를 이용해서 그걸로 내가 편법적이라도 얻을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찾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회사를 가더라도 윗사람한테 엄청 이거 잘해요. 완전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발달되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잘하면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도 능력이란 능력인데 그런 거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은 부모님하고도 별로 안 좋아요. 재극인의 인수는 자기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빨리 치고 빠지는 거라서 이게 재극인의 특징 중에서 한 가지는 빨리 독립을 하거나 부모를 빨리 떠나는 게 좋아요. 본인이 빨리 독립하는 게 좋고, 아니면 계속 재극인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뭐냐면 엄마나 부모한테 계속해서 뭘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자극을 하는 거야. 나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 나 뒤 좀 밀어줘. 나 유학 보내줘. 막 여러 가지로 나쁜 말로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쁘게 흘러갔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 캥거루족도 많죠. 그냥 늙을 때까지 나이 들었는데도 본인이 그냥
부모님의 그 힘에 의지해서 공부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이런 제극인 경우도 있어요. 내 인수를 계속 극하면서 거기서 뭔가 취할 거를 취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좋고 또 뭔가 사람을 잘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쁘게 흐르면 뭐 보통 뭐 그걸 뭐라 하죠? 거짓말을 잘하는. 네, 뭔가 이렇게 막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런 걸 잘하거나, 아니면 또 정보력이 되게 강해서 뭐 제가 기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남의 이렇게 딜을 캐는 거라든지 정보를 캐내가지고 뭐 하는 직업들, 뭐 남들보다 그런 것들이 조금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조금은 더 머리를 써서 내가 편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제극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게 약간 하극상이거든요. 윗사람, 나의 어떤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서,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자를 뽑을 때 제극인의 제자는 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극상의 위험이 있어서 윗사람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쟤를 충할 때도 겁재를 그렇게 보듯이 겁재가 언제라도 내 돈을 취하거나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극인은 약간 윗사람,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안 좋은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까도 이제 그 문서나 뭐 이런 데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투기라던가 이런 거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은행 빚을 지더라도 뭐 문서를 잡는 일을 한다든가, 특히 제가 인수를 충하는 거죠. 제가 남자인 경우는 제가 여자죠. 부인이죠. 부인을 이용해서 부인의 능력으로 문서를 따내는 일을 바란다던가, 그러니까 부인의 어떤 능력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극인도 별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데, 방법론 쪽에서 우리가 재생, 관상세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게 통계가 안 돼 버리면 다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편법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능력이 되면 내가 윗사람한테 뭐 어떻게 사바사바를 하든 뭐 막 이렇게 하든지 인정받아서 고속 승진도 가능해요.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거에 대한 머리가 굉장히 빠르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완전히 우직한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있잖아. 오로지 일만 하고,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위에서 이것도 못하고 그냥 오로지 이러다 보면은 뭐 낙하산도 오고, 이렇게 또 위에서 아부하는 또 사람들이 또 그 자리를 또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년 과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참 뭐한 게, 어떤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게 남한테 너무 피해를 주거나 뭔가 그렇게 나쁜 방법을 쓴다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이분의 성향이 어느 정도 선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그런 면이 유리할 수는 있다. 그 특징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내 자식이 제극인이다 그러면 빨리 독립을 시켜줘야 돼. 부모한테 자꾸 기대지 않게 처음부터 그렇게 독립을 시켜버리면 그런 게 좀 덜해요. 근데 한 번 기대기 시작하면 부모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극인을 갖고 있는 자식들은 좀 유심히 보시면서 빨리 독립시켜야 돼. 아니면 캥거루족 되지 않도록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어떤 또 그림이 또 그려질 수 있을까요? 새에서 손으로 가고,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재로 가고, 재에서 관으로 가고, 관에서 인수로 가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도는 거. 근데 이번에 뭐가 빠졌냐? 이분이 이렇게 가는 그림인데, 사실은 인수가 우리가 진극과 이제 진생 뭐 다 배웠잖아요. 근데 보면은 내가 구인데 얘가 일이야. 그쵸? 그럼 얘한테는 편인이죠. 그러니까 가생이 되는 거죠. 가생으로 가죠. 근데 얘가 칠화예요. 같은 양이죠. 그럼 얘가 진극을 하러 가죠. 어느 게 더 먼저라 그랬죠? 가생과 진극은 진극이 먼저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생해주기 보담도 손을 극하러 가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일칠충이면 거의 극이 아니라 충이거든요. 세게 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도식 사주라고 그래요. 식상을 극하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한 인수는 뭐예요? 아까 뭐 자격증도 되고 뭐 정보도 되고 공부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얘가 나한테 오지 않고 얘를 치러 가는 거예요, 손을.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도식한다는 거는 밥그릇을 엎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내가 뭘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안에 엎어지는 거죠. 안 한다? 아, 이거 아니야로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한 가지 일을 못하고 꾸준히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엎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떤 아는 건 되게 많아. 이런 것들이 많아서 머리에 아는 건 되게 많은데 그런데 어때요? 이 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랫사람 아니면 어떤 행동하는 거, 그죠? 그러면은 뭐 일이죠. 일도 될 수 있죠.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를 꾸준히 뭔가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도식 있는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냐면 자기 자식이 있잖아? 완전 꼰대 스타일인데 나는 막 아는 게 많고 나의 어떤 생각이 너무 강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자기는. 근데 자식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애들을 달달달 볶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잔소리 듣기 싫죠. 부모가 나에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싫죠. 그래서 자식이 오히려 피하거나 아니면 반발감을 갖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럼 자식이 아니라 본인이 장사를 해. 사업을 하는데 자기한테 일하는 아랫사람도 손이잖아요. 못마땅한 거지. 아니 쟤는 왜 저래? 내 생각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잔소리하고 얘를 계속 자꾸 건드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튀쳐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엎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식은 사실은 좋은 거를 얘기해 주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일관적 있게 한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서 이렇게 쳐버리니까 나한테 이렇게 와야 될 게 너무 적은 거죠, 노력에 비해서. 내가 손생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간판까지 다 세워가지고 다 했는데 결국 인수가 나를 생하지 않으면 결실이나 열매가 그만큼 흡족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엎고 뭔가 그런 것들은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던가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그르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기 아랫사람에 대해서 관리 능력이 좀 없는 편이에요. 한 가지를 지속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렇다면 이 도식이 있는 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방법론을 조금 바꾸겠죠. 예를 들면 내가 한 가지 어떤 아이템을 한다면 그거 하나 말고 쭉 하다가도 다른 거 더 좋은 게 있으면은 또 그걸 또 다시 한다든가 여러 개를 동시에 한다든가 그러면서 다양하게 구사를 하면서 그렇게 바꿔주는 어떤 모양새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그 도식에 대한 거는 제가 사실 장점을 그렇게 부각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식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 바꿔서 엎어뜨리는 경솔한 성급한 선택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 좀 더 그 막혀있는 생각을 조금 특히 식상을 대할 때 아랫사람이라든가 자식을 대할 때 좀 온화하게 품어주는 그런 어떤 거를 좀 갖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찰이 되죠. 본인이 만약에 도식이다 그러면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다? 자식이 반항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도식의 작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 조금 노력하고 하면 좋게 쓸 수도 있겠죠. 어떤 거냐면 물론 본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상대방이 어떤 안 좋은 게 보이더라도 그걸 가서 막 이렇게 뜯어 고치거나 막 하려고 그러고 눈에 안 드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보다는 그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지. 특히 자식에 대해서는 뭐 엇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알면은 고쳐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